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파업이 극에 달하면서 노조를 향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더불어 삼성의 인도 철수 시나리오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인도의 상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28살의 기자 카이아라고 합니다. 최근 인도 챈나이 지역의 삼성전자 가전 공장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 사항들과 삼성전자의 인도 철수 카드까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 배경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 욕구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인도의 중산층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도 그 대열에 빠질 수 없었던 거죠. 삼성전자는 일찍이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간파했는데요. 사실 삼성은 인도에 1995년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 당시 삼성은 가전제품과 텔레비전 판매에 주력했는데요.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인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제품을 출시하면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을 이룬 것은 인도의 스마트폰 붐이 일어난 2010년대였죠. 인도는 그야말로 미개척된 스마트폰 천국이었는데요. 당시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의 성장과 더불어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삼성전자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갤럭시 시리즈를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특히 삼성은 인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을 강화했죠. 인도 소비자들에게 가성비라는 키워드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략은 인도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제품만이 아니었어요. 인도의 노이다 공장을 설립하면서 현지 생산을 강화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에 완공된 노이다 공장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이 공장에서 연간 1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은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까지 스마트폰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게다가 현지 생산 덕분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되었고 이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삼성은 인도 정부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그 일환이었죠. 삼성전자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도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를 통해 인도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했어요. 덕분에 정부의 규제 완화와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죠. 인도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단순한 판매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인도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특히 2020년대 들어 5G 네트워크가 인도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젊은 층은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챈나이에 있는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은 삼성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죠. 그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공장의 노동자들이 임금과 복지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거든요. 이는 인도 내에서 삼성전자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닌 현지화된 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인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인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요구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파업의 원인 중 하나죠. 하지만 챈나이 공장에서의 경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 비율이 무려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을 반영한 요구 수준을 훨씬 넘는 수치인데요.
최근 몇 년간 인도의 물가 상승률이 6%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노동자들의 요구가 상당히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현지에서 평균 대비 2배의 경쟁력 있는 임금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인도 내 다른 다국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삼성의 임금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그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서 노동자들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과 그동안의 성과를 생각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과감한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첸나이 공장의 노동자들은 현재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노동법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과 일치하는 수준이죠.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추가로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나 원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삼성 측에서는 생산량 감소와 비용 증가 문제로 인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특히 가전제품은 시즌별 수요가 높아질 때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 생산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와도 협력하며 공장 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0%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미 일부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게다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노조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첸나이 공장의 노조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세력이 급격히 커졌는데요.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노조가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넘어서 정치적 이슈나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에 대해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의도에 휘말렸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은 파업이 장기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죠. 노조는 처음에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정치적 이슈들이 개입된 흔적이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내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마르크스주의인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인도 노동조합센터가 노동자들의 불만을 자극해 대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자신들의 실제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좀 더 나은 근로 환경과 적정한 임금 인상을 원했지만 노조 지도부는 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파업 초기에는 상당수가 노조의 입장에 동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의 강경한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들은 왜 우리가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번 파업이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조 지도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지도부가 외부 세력과 협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인도의 특정 정치 단체와 연계되어 있으며 그 단체가 이번 파업을 통해 삼성전자를 압박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그저 압박 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죠. 일부 노동자들은 노조가 자신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외부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협상 과정에서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노조 지도부는 이를 전면 거부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요구를 지속하고 있죠.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된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장기화시키며 결국 삼성전자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의 태도는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죠. 노동자들 중 일부는 이미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업에 동참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죠. 이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노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내부적인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솔직히 이번 첸나이 삼성전자 가전공장 파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현지의 노동자들인데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생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면 갈등의 본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먼저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동참하면서 임금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매일 출근해 일한 만큼의 급여로 생활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파업이 시작되면서 임금이 끊기고 그로 인해 가정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의료비, 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교 수업료를 이번 달에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은 못하고 돈도 없고 파업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은 노조 지도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노조의 주도 아래 더 나은 근로 환경과 임금 인상을 기대하며 파업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노조가 과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냥 일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길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재고 물량과 외주를 통해 일부 생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 노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삼성은 돈이 많으니 시간을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노조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더 이상 파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 요소는 노조와 노동자들 간의 괴리감인데요. 노조 지도부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번 파업이 장기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삼성전자가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업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우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점점 그들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일하고 싶습니다. 라며 실망감을 드러낸 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이러한 괴리감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가족들의 압박도 커지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많아 집에서 파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는 매일 불안해하고 아이들은 아빠가 왜 일하러 나가지 않는지 물어봐요. 저는 그저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그조차도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한 노동자의 이 같은 고백은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업에 대한 지지 또한 점점 약해지고 있죠. 결국 이번 파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인도의 노동자들이라는 것이 자명한데요. 노조의 강경한 요구와 장기화된 협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점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들이 꿈꾸던 더 나은 근로 환경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노동자들은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업이 끝나도 우리가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라는 한 노동자의 우려는 첸나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장 운영이 중단되면 회사의 손실은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협상을 타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회사 측에서 일정 부분 타협을 하더라도 전면 수용은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철수설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첸나이 공장은 인도 내에서 중요한 제조 허브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파업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 측은 공장을 철수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인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가전, 모바일, 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챈나이 공장은 삼성 가전제품의 주요 생산 기지입니다. 인도 내에서 생산된 가전제품들은 인도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며 챈나이 공장은 이러한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공장이 철수하게 되면 이 모든 생산 및 수출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요. 챈나이 공장에는 수천 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근무 중이고 그들의 생계는 삼성전자의 공장 가동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공장이 철수하게 된다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죠. 최근 인도 내의 실업률이 이미 높은 상태인데 챈나이에서만 수천 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는다면 그 여파는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챈나이 지역 경제는 삼성전자 공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공장 철수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삼성전자의 공장을 통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하청 업체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줄줄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류, 유통, 관리 서비스 등 삼성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당장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경제는 한 개의 톱니바퀴가 멈추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듯 챈나이의 경제 생태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기여한 것은 단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데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 인도 내에서 기술 이전과 인프라 구축, 현지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도와왔습니다. 인도 정부와 삼성전자가 긴밀히 협력해온 만큼 이 관계가 깨지면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텐데요. 삼성전자의 철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에 리스크가 크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인도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새로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또한 중요한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현지에 투자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해결되지 않고 철수설이 현실화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정치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장 철수는 인도 내에서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총선이나 정치적 이슈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죠. 한편 삼성전자 측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이번 파업과 관련된 논의는 철수까지 고려할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왔지만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운영의 안정성을 의심하게 된 것이죠.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와 노조의 강경한 태도는 협상에 어려움을 주었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삼성전자가 차라리 생산 기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이번 챈나이 공장의 파업은 단순히 한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인도 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장이 철수할 경우 그 피해는 챈나이와 인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철수가 현실이 되면 인도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불안한 시나리오인 것이죠. 이렇게 챈나이의 삼성전자 가전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인도 정부는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부의 중재는 이제 단순히 기업과 노동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도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노동자들과 노조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인도 정부는 중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인도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정부는 삼성전자가 철수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중재의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저항하고 있고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삼성전자와 노조 간의 대화를 중재하며 각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조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의 수준은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노조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정부가 중재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려면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요구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대화의 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잊지 말아야 하죠. 결국 이번 파업의 해결 여부는 인도 경제의 미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인도 노동자들이 좋은 근로 환경을 누리면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데요. 삼성전자와 노동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인도의 언론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카이아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파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많은 의견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카이아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